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5회 부산 세계시민축제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제15회 부산 세계시민축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6년부터 시작된 부산 세계시민축제는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매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문화를 향유했던 부산 세계시민축제가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아쉽게도 이렇게 예년과 같이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년의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게스트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정종필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 선발했죠.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을 대표해서 무사단 카라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출신이시고요. 국내외 다양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여행 유튜버 곽준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세 분의 인사 말씀부터 먼저 간단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정종필 사무총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즐겼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인의 부산세계시민단의 무사단 카라미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 대표 무사단 카라미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 대표로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자인데요. 여행 유튜버 아주 유명하시죠. 곽준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유튜브 채널 곽튜브 운영하고 있는 곽준빈이라고 하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세 분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제15회 부산 세계시민축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한 알제리 대사시죠. 모하메드 에라민 데라기 대사님의 영상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Dear Mr. Chong Jong-pil, Secretary General of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ear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first of all, in my capacity as Ambassador of Algeria to South Korea, to warm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address your audience on this meaningful event, the 2020 Busan Global Gathering, the flagship annual event of BFIC. I would like also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Foundation for its valuable cooperation with the Embassy of Algeria and for its great support to the Algerian citizens staying in Busan. I would like also to praise the important role that the BFIC, since its establishment, plays in boosting Busan participation into various projects, including urban networking, diversity promotion, and the support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Busan, reflecting its status of a global city. Busan, with its important foreign population and vocation of openness to the world, is a thriving example toward global citizenship, which remains a common and promising goal for people living everywhere in our world. Thank you once more, and I wish you all the best.
네, 두 분의 축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하 말씀처럼 정말 올해 부산 세계시민축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함께해 주신 세 분과 함께 이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부산 세계시민축제가 과연 어떤 행사인지 작년에 열렸던 2019년 행사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전년도 행사 영상을 보니까 올해 행사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총장님, 특히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특히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이 명칭도 원래 부산 세계시민축제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세계시민축제는 본래 부산의 이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화합하고자 2006년부터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이런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부산 세계시민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이 이름도 상당히 좋은데 특별히 명칭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그 이름도 좋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도 역시 당당한 부산 시민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부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또 동시에 부산 시민들과의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세계시민축제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부산 시민 간의 연대감을 나눈다.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화 행사가 대부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산에 사는 모든 세계 시민들이 연대감을 가지고 또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4번의 행사 기획을 수정했고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렇게 축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4번의 행사 기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예.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축제에 막을 여는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번 행사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세계 시민인 것 같은데요. 예, 세계 시민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민이 영어로 하면 이제 글로벌 시티즌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아닌 인류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의 그 공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세계 시민 축제는 부산에 거주하는 그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세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써 서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공존과 번영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세계 문화 향유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존과 번영의 가치를 함께 나눈다. 상당히 멋진 말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또한 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많은 주안공관과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부산 세계시민축제를 위해서 34개의 주안 외국 공간과 부산 외국인 커뮤니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면 더 생생하게 보고 즐길 수 있었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술력을 좀 더 가미해서 축제를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올해는 특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예,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100인의 부산 세계 시민단을 발족했는데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4개국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이 2021년 제16회 부산 세계 시민축제의 대표 아젠다를 지정해서 축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 세계시민축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서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00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대신해서 부산 세계시민축제에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있는 웹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이름이 다소 생소한데요. 준빈 씨,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15회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은 부산에 거주 중인 외국인 커뮤니티와 대사관이 참여한 요리, 공연 등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시된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되게 준비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 부산 외국인 커뮤니티 빌리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들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역, 가입 방법 등의 정보가 업로드되어서 있는 섹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문화 영상관이라고 있는데요.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들과 각국 대사관에서 참여한 영상들로 꾸려져 있고요. 요리, 문화, 공연, 대사 인사 등 다채로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문화 전시관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커뮤니티들이 준비한 각국의 전통 물품들을 3D 기술을 통해서 화면을 360도 회전해서 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전시 물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와, 3D까지 정말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 알차게 구성되어 있네요. 참고로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쭉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 들어오셔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준빈 씨께서 또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네. 국내외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외국에서 직접 거주하시기도 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셨을 때 부산 세계시민축제 커뮤니티 플랫폼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계속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저 또한 네. 크게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한 거를 해외 나가기 전부터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걸로 이렇게 미리 외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되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그런 세계 시민단 여기 오시기도 했고 그런 분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와 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플랫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와 서로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행사장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서도 또한 이동 중에서도 행사장을 또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방법으로도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100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인데요. 얼마 전에 발대식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100인의 부산 세계시민단 발대식, 그 현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이는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순 없습니다. 인부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인의 부산 세계 시민단 화이팅! 화이팅! 네, 정말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의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이 무엇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민단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무사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교환학생으로 부산에 와서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부산 사랑하는 케냐 출신 무사입니다. 2010년부터 세계인과 함께하는 5월마당에서 케냐 부스를 매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문화를 부산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부산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세계시민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2009년부터 부산 세계시민축제와 10년 동안 함께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사실로 제가 처음에 부산 왔을 때는 그 어린이들이 저를 보며 비하하며 그다음에 너무 무서워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보면 먼저 헬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 하이파이브로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부산은 그 점점점 다문화를 이해하고 제가 볼 때 정중한 도시,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노력이 덕분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맞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노력 덕분에 또 아이들도 이렇게 친밀감 있게 다가서고 그 10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무사님을 비롯한 부산의 여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또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무사님,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그 백인 부산 세계시민단은 다양한 문화 이해하는 글로벌 부산 만들기 위해 모임입니다. 총 24개국 1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8월에 모집하고 9월 29일 세레머니 했습니다.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당은 5팀으로 나누어서 아젠다 만들었어요.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어요. 5팀에서 아젠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게 그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했지요. 네. 그 의제를 선정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번 축제와 함께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제 그 의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민단 여러분의 어젠다 발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외국인 주민 대표위원인 베트남에서 온 원지영이라고 합니다. 백인의 부산 세계 시민단 A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마스크 쓰시고 다니느라 많이 힘들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저희 A팀 UN 지속가는 발표 중에 건강과 웰빙을 선택하여 코로나19와 건강할 권리에 대해 발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종,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10월 기준 국내 확진자만 하면 2만 4천 명은 넘어지고 전 세계로 3,400만 명 넘었습니다. 이 말은 통해 감염되는 것을 알려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만류정보 전달, 드라이브, 스루 선발 치료 등 K-방역은 통해 봉쇄를 막지 않은 채 비교적의 방역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함은 여전히 덜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외국인 주민 7만 명이나 되는 글로벌 도시이지만 아직 많은 외국인들이 다국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서 어떤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몰라 SMS 활용법은 잘 알지 못해서 다국어 정보가 글들 몇 명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건강할 권리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 시스템 어떨까요? 저는 통번역 스포터즈로 가끔 베트남 이주민 명원 이용 시 현장에서 통역 인력으로 투입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놀랄 합니다. 한국의 공동의료 제도가 너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6개월 이상 치료하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 통역을 서비스 이용하며 병원에 마음에 편히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주민 건강할 권리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합니다. 앞에 코로나19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살펴보는 건강 할 권리는 우리 모두 해당됩니다. 백인의 부산시민단은 24개국 몇 명의 부산시민 외국인 주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할 권리를 보상받으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 코로나19 전선에게 애쓰고 계시는 의료분들에게 감사와 존경 보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 통해 면역력이 높은 스스로한 몸을 지키고 얼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내년에 온라인 아니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고 소통하는 부산 세계 국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세계시민단 B조 발표자입니다. 저희 B조의 발표 주제가 양질의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2015년 유엔에서 제시한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네 번째 목표로 차지되어 있고, 그래서 SDGs 네 번째 목표 부르기도 합니다.
양질의 교육은 7개 세부 목표와 3가지 실행 목표를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 목표의 첫 번째 목표는 무상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교육과 취학 전 교육을 보장하는 목표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기술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문 기술 또는 직업 기술 지닌 청소년 또는 성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확대하는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직업 관련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교육을 보장하는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의 성년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의 아동들이 학교 못 다니는 아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7억 명 이상의 성인 문맹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목표는 세계 시민 의식을 교육하거나 기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 있어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간의 충돌이 많이 줄이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으로 직면하는 환경 개선 문제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해결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을 또 이렇게 뭐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세부 목표의 7개 목표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행 목표도 3가지 있습니다. 실행 목표는 첫 번째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직은 제대로 된 학습 환경 구축 못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학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목표는 고등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대학생 지원금을 많이 확대하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대학교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교사의 양을 확대하는 목표입니다. 아직은 빈곤 지역이나 또 농촌 지역이나 뭐 전정 지역이나 아직은 교사 자격증 없이 교사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교사증 없으면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세부 목표 7개와 실행 목표 3개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B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시민 류희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인의 부산 세계 시민단 C팀 발표자 제임스입니다. 우리 발표 제목은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UN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 6번은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깨끗한 물과 위생 필요성, 안전한 물과 건전한 생태계 관리는 인류 건강에 필수적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양기 신선한 물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제난이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수질 악화, 부적절화 위생 시설로 인해 전 세계 빈곤, 가장의 식량 안보, 생계 수단 및 기업 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수 고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면 2050년까지 최소한 4명 중 1명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물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조빈국 중 일부의 고통을 가해 배고픔과 영양 결핍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UN SDG의 목표 첫 번째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두 번째는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야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 시설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폐변을 건설한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오염 감수, 쓰레기, 무단 투기 건설,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 비율, 절판 감축, 전세계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지를 개선한다. 네 번째는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영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소의 조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다섯 번째는 2030년까지 적절한 조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여섯 번째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위생과 건강, 열악한 위생 시설을 불안, 성폭력, 위험, 기후기화 상실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복지,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감소시킵니다. 열악한 위생은 콜레라, 설사, 이질, 여행, 간염 같은 질병의 전염과 관련이 있으며 발육 부진을 악화시킵니다. 열악한 위생도 영양 실조의 원인이 됩니다. 코로나19 발병을 포함한 모든 감염성 질병 발생 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깨끗한 물, 위생 및 위생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 위생 개선 위한 과정 및 방법. 첫 번째는 스마트 기술 사용.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물 속에 위험한 박테리아 및 유해 입자 감지함. 인공지능의 힘은 대변을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장실과 같은 개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의 참여 보장. 의사결정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는 많은 이점은 가져오지만 참여의 양과 의존하는 대신 그러한 참여의 질과 효과를 측정하는 더 나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 제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물과 위생의 차감을 조달한다. 기존 재원이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금융의 추가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를 동원해야 합니다. 역량 개발, 필요한 장기적,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는 제한된 진전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투자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onj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에서 온 부시폴린이라고 합니다. 백인의 부산 세계 신민단 D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D팀에서 발표할 내용은 요새 가장 큰 이슈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기후변화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모두 대륙과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 눈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온난화된 기후는 세균 바이러스의 발생 더 쉽게 하고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이나 도시 침수, 식량 문제 등 생존과 관련 모든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에서 기후행동에 대한 목표로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기후변화에 대해 반영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 제거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기후변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했지만 나머지 50%는 크게 심각하지 않다 또는 모른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팀의 목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희 팀에서 생각한 가장 쉽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은 바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매 계획을 세워 필요한 것만 구매합니다. 둘,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하여 쓰레기 처리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셋, 정확한 품질 보증 기간을 준수합니다. 기한 내에 소비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여 합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기후에 대해 이젠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순 없습니다. 이상 기후행동과 관련된 D팀 발표였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구,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백인의 부산 세계 시민단 2조 저는 발표를 맡은 진다인입니다. 발표 주제 소개, 불평등 현황, 해결 방안 및 의견, 결론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 세계 시민단 2조는 화상회의를 통해 불평등 감소를 대표 어젠다로 선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불평등 이슈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빈부격차로 인해 불평등 문제의 다중적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평등 현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내의 빈부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며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GDP를 비교하였을 때 국가 간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부의 양극화는 선명하게 나타나며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역 불균형을 넘어서 국가 간 불균형 또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불평등의 문제는 다중적 취약성을 가집니다. 빈곤의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양상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불평등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세계시민단 2조도 불평등 감소를 위한 실천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4분의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미님은 불평등이 초래하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로 빈부에 따른 가정교육의 차이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빈부 격차, 경제에 대한 조기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 등의 혁신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소혜진님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있어 불평등이라는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도농 간의 빈부 격차를 조정하고 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인님은 부산 세계시민단 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불평등 감소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불평등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범국가적 문제 해결에 위해서는 세계시민단과 같은 프로그램 증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님은 인구의 대부분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 국가는 비로소 빈부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층에 대한 기회를 늘려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면 불평등 감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부산 세계시민단 활동으로 다양한 국가에 속해 있는 조원들과 불평등 감소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불평등이 범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또한 중요하지만 세계시민단 활동 등 소통의 장에서 세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고 싶은 부산 세계시민단 2조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다양한 의제가 있었는데요. 총장님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예, 저게 유엔의 그 지속 가능한 그 발전 목표가 원래는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세계 시민 대표님께서 5개를 어젠다를 잘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가 돼 가지고 2021년 부산 세계 시민 축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몇 번의 모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다듬어서 더 멋진 축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5가지 아젠다를 보니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어젠다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젠다가 잘 지켜져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욱더 높은 그런 발전 방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의제가 되게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비단 문화 이런 공유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양한 국가의 세계 시민단으로 이루어진 분들께서 이런 의제를 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관심을 더 많이 가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되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존과 번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단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산 세계시민축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단순히 즐긴다는 축제의 의미를 넘어 세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평화와 번영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 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간 사용해온 세계인과 함께하는 올마당이라는 축제 명칭을 올해부터 부산 세계시민축제로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산 세계시민축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저희 축제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인의 부산 세계시민단을 대표해서 우리 무사님께 간단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접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이번 온라인 축제 플랫폼이 타문화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길 거라고 믿습니다. 백인 부산 세계시민당의 활동 계속해서 관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 유튜버 곽준비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부산 세계시민축제에 한번 합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오늘도 되게 재밌는 그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간 것 같고 앞으로도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 세계 시민으로서 또 저도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는 2021년 부산 세계 시민 축제는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또 진행됐으면 또 하는 조그만 큰 바람이 조금 작지만 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고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세 분의 뜻깊은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축제의 멋진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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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